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주변의 환경 실태 조사와 주민건강 역학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수 산단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는 산단 주변 환경 실태 조사와 주민건강 역학 조사 용역을 위한 행정지원기관으로 전남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선정했습니다. 협의체는 이달 말쯤 과업 지시서의 최종 내용과 용역비 등을 확정할 계획이며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용역 추진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한편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이 발표한 4천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 투자계획과 관련해 협의체는 대기환경학회가 추천한 전문가들에게 적정성 검토를 맡긴 뒤 내년 1월쯤 최종 결과를 받기로 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가 공동으로 여수산단에 석유화학 공장을 건립합니다.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 지자체는 어제 여수시청에서 석유화학 합작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오는 2023년까지 8천억 원을 들여 여수산단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합성 고무와 인조 대리석, 플라스틱 원료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합작사의 연간 매출액은 1조 원, 고용 인원은 145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직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 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가 요즘 좀 시끄럽습니다. 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완전히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나뉜 상태인데요. 총선을 겨냥한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이상우 여수시의원에게 오는 13일 윤리심판원에 출석하라며 보낸 공문입니다. 지난해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시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실과 그에 앞서 6.13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고 당원 명부를 유출하려 했다는 논란 등이 징계의 사유입니다. 16일 회의를 해보면 뭐 그날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더 심의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 이후에 이제 또 기회를 잡아서 결정할 수도 있고 그건 회의를 해봐야 합니다. 이 의원은 모두 1년 이상 묵은 내용들이고 이미 소명됐거나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 속내는 주철현 지역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한 탄압이자 압박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지역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건 이 의원이 시의회 10분 발언에서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거론한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전부 다 클리어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해당이다면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럼 이게 덕죄도 아니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지역위원회 측은 이 의원의 해당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당원들의 징계 요구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철현 위원장도 당이 시비를 따져볼 만한 사안으로 본 것이라며 공식 절차를 따르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임박한 총선이 사실상 내홍의 원인이자 기폭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물론 여수 지역구의 도의원들까지도 상포지구 논란에 대한 입장과 지역위원장에 대한 지지 여부를 놓고 확연히 둘로 나뉜 상태입니다. 총선 이제 앞으로 넉 달. 출마 주자를 놓고 벌어지는 지역 민주당 내부의 주도권 경쟁이 여러 갈등 형태로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 수는 해마다 들쭉날쭉한 반면 숙박업소들은 꾸준히 늘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 공간에 문화시설을 가미해 손님 끌기에 나서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그라피 작품과 방문객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곳곳에 전시된 작품들이 마치 갤러리를 연상케 합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모텔로 운영되고 있던 이곳이 게스트하우스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모텔이 가진 어두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외국인부터 가족 단위 여행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머물면서 문화까지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내가 일하고 쉬고 생각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상업적인 거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좀 확장시켜보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화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갤러리, 책. 안 쓰던 지하 노래방을 개조해 갤러리와 서점 등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한 호텔도 있습니다. 600제곱미터의 쾌적한 공간에서 유명 팝 아티스트 작가와 도자기 작품전을 여는가 하면 직접 선별한 서적을 배치하고 독서 공간을 마련해 투숙객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좀 따뜻한, 약간 풍족한 느낌을
얻고 가시는 것 같아요. 여행지에 와서 여행만 하는 게 아닌 어떤 시각적 그리고 어떤 심적인 어떤 체험을 얻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 여수의 유명 리조트에서는 아예 호텔 로비를 갤러리로 새롭게 꾸미고 손님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낸시랭과 노재순 작가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대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나 휴양을 통해서 또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전시회장이 될 것입니다. 엑스포 개최 이후 여수를 찾는 관광객 수는 연평균 1,300여만 명 사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소는 5년 사이 꾸준히 늘면서 업소마다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할 만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순한 숙박 개념에서 벗어나 문화시설을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숙박업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의 예비 사회적 기업 공모에서 광양시 소재 2곳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인증 전 단계인 이번 공모에서 광양 사라실 예술촌 등 2곳이 지정돼 앞으로 이들 업체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공헌 활동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광양시 관내에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과 자활 기업 등 모두 72곳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수능을 본 미성년자들에게 술,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관련 기관은 단속 캠페인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계도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내시 이후에는 무대에 좀 귀가할 수 있도록 체외 시간을 학교 인근의 한 PC방. 어깨띠를 두른 경찰과 교육청 직원들이 청소년들에게 안내 문구가 적힌 기념품을 나눠줍니다. 10시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늦게까지 하고 또 PC방에서 부모들도 걱정하면 안 되니까 일찍 다니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당구장과 오락실, 편의점. 미성년자들의 탈선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들입니다. 특히 수능이 끝난 이맘때가 되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려는 학생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한 서너 배는 늘죠. 이제 평상시에는 뭐 한 달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수능 끝나면은 한 일주일에 한 두세 건 있다고 봐야죠. 담배랑 뭐 이렇게 술 같은 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소는 최근 3년 동안 순천과 여수에서만 200곳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은 학교 인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좀 한가해지고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이를 키운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실 때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점주들은 단속이 효과를 거두려면 술,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분증을 위조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탓에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물 규정 무조건 둬야 돼요. 그걸 또 학생들한테 강요를 하고 이렇게 너희 잘못하면 너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피해가 간다. 이렇게. 요즘 왜 그러냐면은 뭐 이렇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다 훈방 조치해버려요.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억울한 피해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점주들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남아있을 뿐 아니라 정작 위조를 한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를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기 위한 공식 기구가 출범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COP 유치위원회는 오는 16일 전남 경남도지사와 남해안 남중권 시장 군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출범식에 앞서 열리는 유치위 총회에서는 상임위원장과 공동유치위원장이 지명될 예정인데 추천 대상에 고건 한명숙 전 총리와 허상만 전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 남중권 시구는 아시아권에서 열릴 예정인 오는 2022년 UN COP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드론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전남도는 드론 산업을 산업용 중대형 드론에 특화하고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드론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또 드론 산업 기반과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 과제 15개 사업에 8천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드론 산업을 선점하면 오는 2025년까지 270개 기업 3,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4천억 원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최서남단 서민 가거도는 여객선이 하루에 한 차례밖에 운항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컸는데요. 최근 정부의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으로 여객선 한 척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백길로 4시간 넘게 걸려야 도착하는 신안군 가거도. 주민 5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여객선 운항은 하루 한 차례뿐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 불편이 컸는데 최근 여객선 한 편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하루 2차례 여객선이 왕복 운항하면서 육지와 1일 생활권이 됐습니다. 엄청 좋지. 뭐고 맘대로 해갖고 이발도 하고 가고 뭐 이거 다 할 수 있잖아. 편리하지. 나오면은 그날 보고서 저녁 때 들어갈 수 있고 좋고. 또 여객선이 가거도로 직항 운항하면서 운항 시간도 흑산도 경유편보다 1시간 30분가량 줄어든 3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수업마당 안 되고 가게로만 직접 갖게 좋지라. 무엇이든지 좋지라. 하루에 한 번 댕기는 것보다 2번 댕길게요. 가거도 주민들의 생필품도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하루 2차례 배를 이용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준공영제 사업에 포함된 전남 서남권 항로는 가거도를 포함해 모두 3곳입니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1일 이왕복 이상 운항하는 항로로서 해수부와 신안군이 협업하여 여객선의 추가 운항으로 발생하는 운항 결손액을 여객선사에 보조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낙도 지역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 준공영제 지원 대상 항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현장 점검과 집행부 질의 등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인구 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예산 사용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각종 건설 사업과 도시계획 사업의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 뒤 내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서 의회는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들어갔으며 오는 20일 본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순천 관광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인 나간읍성이 2019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습니다.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 확 내려서 먼지가 시원하게 씻겼으면 좋겠습니다. 출근길 서울은 아주 약한 비만 오다 말다 하고 있고요. 새벽보다 농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합니다. 황사용 마스크 잊지 마시고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서울 강북구가 64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고요. 경기 김포가 94마이크로그램, 또 음성이 85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평소 대비 4배가량 높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제주와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쁨에서 매우 나쁜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등 중부와 일부 영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계속 발령 중인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제보다도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추가로 들어와서 오늘 낮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전에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 그 밖에 전국도 거의 온종일 나쁨에서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아침까지, 그 밖에 중부와 호남, 경북엔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리긴 하겠습니다만 먼지를 씻겨주기엔 부족하겠고요. 비구름 뒤로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늦은 밤부터야 먼지도 차츰 옅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9.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집니다. 서울 8도, 광주 13도, 대구 14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